그리고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사건을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이런 내용들인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전권 송치한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건 경찰이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약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다 송치를 해라. 그럼 일단 음. 다 송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앞으로 출범하게 될 공소청, 이제 기존의 검찰청에서 이 사건들을 일단 쭉 다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기소 여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어 아동 폭력이다 관련된 범죄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이건 별게 없네라고 해서 그냥 불송치 결정 별게 아닙니다. 그렇게 처분했어도 예전엔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송치가 돼서 검찰이 정말 별게 없는지 보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후 뭐 절차를 상상해 보자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예. 공소청 쪽에서요. 음.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법원의 공소기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예요. 크게 중대하게 위법 수사를 했거나 예. 아니면은 이 소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심각하게 일탈했을 때,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심각한 반칙이 있었다. 이럴 예. 경우에는 법원이 아예 공소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소 이게 취소 논란이 됐을 때 공소 취소는 검찰이 기소를 했었는데 그런데 봐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공소 기각은 검찰이 공소한 걸 판사가 보고 이거 현저히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판사가 기각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원래 검찰이 원래 기소의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소를 했다가 아 이게 잘못됐었던 것 같아. 내가 했던 거지만 그래서 공소를 취소할게 하는 게 공소 취소인 거고 예. 법원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기소를 해가지고 이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에서 이거는 공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각시켜 버리는 거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원래도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한 사람들이 취소했다. 이러면 이제 이유가 좀 없어지니까 기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미 기소한 사건을 검찰들이 또 기소를 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다시 기각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라고 표현을 드린 게 뭐 형식적이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 법안의 내용은 법원이 봤을 때 내용상으로도 그러니까 기소의 과정에 뭔가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구만 기소 과정이 좀 잘못돼 있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냥 기각을 시켜버릴 수 있게 되는 권한이 부여가 된 거고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기존의 법원이 축구 경기라고 치면은 골이냐 아니면 노골이냐 여기까지만 판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예. 그냥 경기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까지 음.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 내용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새로운 플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가 검찰 단계에서 안 되면 법원 그 판사가 공소 기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법안 처리 일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필리버스터 시작이 오후 4시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 토론 종결서 제출을 4시 6분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지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중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6분쯤 이후에 종결이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타자였었거든요. 발언은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흔히 기업들도 준비되지 않은 사업하다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광인이 자기가 광인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광인입니다. 광기의 시대입니다. 예, 광기의 시대라고 주영 의원이 얘기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새로운 점은 공소 기각이에요. 사실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물론 뭐 법원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공소 기각이 쟁점이 된 게 없는데 갑자기 들어갔어요. 별다른 논의도 없이.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요거 조선일보가 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법사위 관경파 이게 이제 이 형사소송법 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이제 김한규 의원이 중심이 돼서 당이 중심이 돼서 만든 안이 있었고,
하나는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등 법사위의 강경파들이 만든 안이 있었고 예. 하나는 뒤늦게 이제 홍기원 의원이 법안 수사권은 존치해야 된다 부분적으로 유지를 전제로 만든 법안. 유지를 요 세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요 지금 안이 나온 건데 어쨌든 예. 폐지가 이제 주요 골자가 됐는데 그 강경파 안에 이거가 이 공소 기각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 26일에 이제 발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뭐 두 가지 그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327조에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이거는 이제 피고인이 쉽게 가면 사망했거나 뭐 예. 이런 거를 가정하는 거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때 이제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고 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때 이 두 예. 가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만 지금까지 주구장창했는데 법안에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니 이거 논의 많이 했는데 니들이 안 들어왔잖아. 그동안 이제 법사위에 안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쟁을 했잖아요. 우리는 논의를 많이 했어. 우리는 전체 회의 5차례와 법안 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2번 했어요. 예. 그래서 15일 법안이 통과된 15일과 법안이 통과된 28일 했으니까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별로 논의가 안 됐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만약 같고.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상 당론발이 비슷한 김한규 의원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막판에 이틀 전인가 이제 이게 밀어 넣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일종의 이제 가설인데 예. 거래설을 제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뭐 이를테면은 수사기소 분리에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스탠스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소기각 이거 넣어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 반대 진영을 무마시키는 용으로 지금 이거 쓴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고 이런 가설들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거고 저는 뭐 이제 법안이란 게 다 찬반이 있고 논쟁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나? 충분히 논의가 더 됐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도 찬반이 있고 뭐 예. 각자 입장이 있지만은 다 많이 알려지고 지금 충분히 논의도 했잖아요. 예. 근데 공소기각 이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발의도 한 사람도 뭐 2명밖에 없고 몇 예. 명밖에 없고 아무도 모르다가 갑자기 밀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민주당 주장은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이미 법을 위반했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넣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법원이 판례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법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이 절차 위반이잖아 해서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기각 시키는데 예. 굳이 논란이 될 걸 왜 넣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근데 민주당이 예. 그동안 해왔던 사법개혁 방안하고도 사실은 그렇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예.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너무 대법원장의 힘이 강해가지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커가지고 예. 형량이 들쑥날쑥하고 뭐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 의식이었고 그거였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예.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일탈했다라고 하면은 현저일탈한 거를 판사가 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많이 현저일탈했네. 공소 기각해야 되겠네. 이런 거 판사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저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판사가 이건 좀 덜 현저한데 라면 또 법 왜곡죄로 또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라는 기존의 그러니까 그 문구는 이제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예. 현저히라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기에
판사들을 뭐 구워 삶아서 아니면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공소 기각을 받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야권의 시각이고 예. 뭐가 됐든 이거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밀어넣고 끼워넣기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판사가 현저하게 보고 또 어떤 판사는 현저하지 않다고 봤을 때 이걸 다른 측에서 이거는 법 왜곡했다라고 걸면 또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는. 예. 일단 변호사들은 건수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뭐가 됐든 어쨌든 이제 곧 필리버스터 끝나고 통과될 텐데 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다 했으니까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예. 뭐 이제 사건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고 공소기각 이 문제도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큰 논란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조금 갖고 왜 이렇게 그럼 죽으러 싸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핵심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하되 네. 그 국민들 피해가 없게 제도를 잘 보완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마치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 보안 수사권인 것처럼 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상한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파를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네. 마치 보안 수사권 이것이 뭐 남아 있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한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적인 쟁점을 가지고 과도한 이런 싸움만 있었다. 그런 그분들이 과정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안타깝습니다. 거는 보안 수사권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검찰이 어떻게든 이걸 도구로 삼아서 다시 원래 검찰이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인지수사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할 근데 것이다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인지수사는 이미 다 안 되게 금지가 됐고요. 어떻게든 할 거라는 얘기. 아 근데 네.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도 이제 거의 해체 수준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제 공수청이라는 조직으로 해서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고 네. 이렇게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고 오히려 수사기소 비리를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혹시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사실 본말이 전도된 논의였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얘기 논쟁이었다고 하셨을 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같은 네, 의원들끼리 저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했는데 네. 별로 이렇게 설득은 안 된. 아니요,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꽤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어쨌든 원래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벽하게 폐지를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건 맞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사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네. 하시는 말씀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모든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잘하게 하고 검찰이 그것을 잘 감독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송치라든지 그런 감독이라든지 그 검찰의 감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어도 보안 수사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거든요. 네. 뭐냐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내가 좀 부실하게 해도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고 약간 이제 충분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넘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검찰도 내가 나중에 다시 수사하면 되니까 경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자체를 너무 핵심 쟁점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고 사실 네네.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네. 경찰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정권 송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기자님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들에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 네.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체크 이게 좀 해주시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네. 위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보안 수사권은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남아 네, 있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네. 부족하다고 하면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다시 좀 해라. 이 부분을 해라라고 네, 보안 수사 네. 요구할 수 있고 다시 해왔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네. 이거 더 해라. 네.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계속 요구해요. 근데 계속 성과가 안 나. 그러면 사건 처리가 계속 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그동안은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검찰에서 경찰한테 수사 기록을 다 넘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손을 떼고 다시 경찰한테 넘기면 경찰이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때 또 다시 보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핑퐁이 심해지니까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완을 해라라고 경찰한테 지시를 해서 보완해서 올릴 수 있게 이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검찰이 가져가면서 필요한 보안 수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을 지금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계속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사 관서로 넘길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이 사회적 약자의 대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사람들이 우려가 크니까 네. 중수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중수청으로 보내서 중수청에서 보안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내용도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만약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수사 관서나 뭐 다른 그 곳이나 아니면 중수청이라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보안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통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긴 그러니까 면이 다른 있습니다. 수사관서라는 게 예를 네네. 들어 제가 이제 뭐 이제 대전이 집인 옛날 네. 대전이 집인데 네네. 대전 동구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럼 동부 경찰서가 있겠죠? 네네. 거기서 수사하던 거를 네. 어디 서부로 갖고 갈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 좀 위에 있는 그 청으로 보내거나 네. 뭐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까지는 네. 법조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있죠. 네네네. 그게 어디로 될지는 실무에서 그건 해봐야 실무에서 아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아. 그럼 그러니까 검찰이 네. 결정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법안에는 이제 검사가 상황을 보고 이제 어디를 보낼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준칙이나 이런 것들에서 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잘 하고 있었는데 검사가 막 딱 가져가다가 야 이거는 다른 데로 보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게 안 이제 돼요? 어쨌든 그 보안수사 요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뭔가 될지 미흡하고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해봐야 아는 거겠네요. 진짜 중수청으로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보안수사 요구가 제대로 네. 안 됐을 때 다른 어디로 보낼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준칙이나 수사 준칙이나 이제 내부 규정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뭐 수사 이쪽은 잘 모르니까 네, 예를 들어 네. 대전 동부에서 수사하던 게 있는데 네, 네. 갑자기 서울에 뭐 중수청 이런 데서 아니 서울의 중수청 이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중수청도 각 지역별로 청이 생기거든요. 네. 네, 지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앙수사청, 대전지청 이런 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중수청이 지청이 생기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바꿀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징계 요구도 가능한가요? 네, 네. 가능합니다. 징계 요구는 그러니까 검사가 역시 그것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검사가 어떤 경찰에 대해서 네, 네, 네. 수사가 조금 뭐 이상하게 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넣었고요. 그 징계는 네. 어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 쪽에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 징계하는 건 경찰의 상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경찰이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이제 별도의 조직이니까 이게 잘 작동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 조문이 지금도 징계 요구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게 잘 활용되지는 않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던 지점은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네. 본인이 이제 내가 해버리면 경찰이 못하면 되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는 경찰이 책임지고 하고 검찰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제도를 가다듬어야 되지 네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저도 하나 궁금한 게 그 네네. 고발인이 네. 이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사건 네.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 어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요. 예?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도 어쨌든 이제 공소 유지를 해서 그 공소 제기를 하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 파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경찰이 수사해서 왔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요. 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만약 수사권을 전부 박탈을 하게 되면 검사가 이런 걸 못하고 이제 서면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검사 입장에서도 공소를 유지하고 공소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실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양쪽 다 양쪽 있는 다?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면만으로는 불충분할 수가 있고 네. 공소 유지 과정에서 그 실체 진실을 계속 그 검사도 확인을 해야 이게 공소 유지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조문 들어가게 된 그 거죠.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네. 검사가 범죄자를 불러다 놓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 근데 할 그게 수 이제 있습니다. 직접 수사는 아닌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증거 자료는 쓸 수 없고. 행위는 똑같은데 그게 네, 증거가 네.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네요. 뭐 그런 이제 수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근거 조문을 만들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 약간 자신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은 네. 진심이 없어지면 아, 네. 네, 제가 이 조문을 이제 계속 심사하는 과정에서 네. 저는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서 네. 이 또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뭐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검사가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또 이제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네. 일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하고 네. 검사는 공소 유지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어떻게 제도 설계를 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입장이 정리돼가지고 법안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뭐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완 과정이 그 의원님은 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네.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내부 레드팀 역할을 하셨잖아요. 뭐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보완 입법 같은 걸 하면 당에선 네네. 좀 호응을 하는 분위기였나요? 그래서 제 의견이 좀 받아들여진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아도 그 경찰의 수사를 잘 통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잘 통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되 그것을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사건을 검찰한테 보내는 정권 송치가 꼭 필요하다고 봤고요. 근데 네. 사실 현장의 의견들도 그랬어요. 네, 이제 보안 사건이 정권 핵심이 송치를 아니라 한다. 네. 정권 송치를 하고 경찰 수사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 법안도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결국 이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이제 당론이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일부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약자 범죄의 정권 송치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그 여성 폭력 피해자들,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권을 갖게 됨으로 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말만 듣고 네. 이제 불송치를 해버리거나 그럼 이제 피해자가 이것을 다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본인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뭐 정보도 없고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불송치 결정서문을 안고 자살한 분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예, 예, 이게 예.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송치를 해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에 일부 반영이 되긴 했고요. 네. 근데 뭐 이것을 통제예요, 아니면 견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요. 불송치가 아니라 이제 송치를 다 하게 하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다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불기소할지 기소할지 여부를 검사가 판단을 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의 네, 권한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이 그 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권 네. 송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전권 송치라는 것은 내가 이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네. 그거 전부 다 수사 기록을 다 검사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불송치를 지금도 하다. 사실은 네. 불송치를 해도 네. 사건 기록은 넘어가긴 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전권 송치의 의미는 뭐예요? 아, 정권송치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정권송치가 아니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요. 네.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권송치를 하게 되면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불기소 의견이더라도 무조건 검사한테 넘겨서 검사가 한 번 더 사건을 확인을 책임지고 본인의 사건으로서 이거를 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권송치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아니라 그냥 모든 범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권송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권송치가 보안수사권 폐지하고도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네.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집중하게 하고 대신에 경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번 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오히려 견제와 균형에 맞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 이거를 불송치권을 주면은 결국은 이제 사건이 될지 안 될지 여부도 판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예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정권송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매번 여쭤봐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아직도 네. 명쾌한 답을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시는 게 네. 사회적 약자라든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화인 건 맞는 거예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네. 특정 기관이 네.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남용해서 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그 수사 기소 사실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하는 게 어떤 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네. 막 다 할 수 있게 하면은 범죄자를 더 빨리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 사건 뭐 조작이라든지 뭐 암장이라든지 과도한 권력 남용 같은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한다. 이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보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